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 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주의 바람소리입니다. 오늘은 인생 호랑이띠와 길선한 인연 또는 또 좋은 인연이 있으면 악연이 있죠. 거기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12지의 순서에 쥐, 소, 호랑이. 호랑이는 1등을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했지만 근면한 소와 약삭빠른 쥐 다음으로 삼순위에 매겨졌습니다. 옛날에는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모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맷산, 귀신신, 귀신령, 산신령. 지금은 이렇게 호랑이가 산신이 차지하던 그 자리를 사람 모습으로 바뀌었죠. 절에 가면 산신 할아버지가 보이면서 옆에 호랑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의 산신은 좀 반려동물로 이렇게 전락이 된 듯한데 그래도 여전히 인생 호랑이띠는 쥐존의 뜻을 품습니다. 자, 인생 호랑이띠 에 관한 얘기 중에 용호상박이 있습니다. 용용, 호랑이호, 서로상, 박. 용과 호랑이는 어떻게 똑같은 처지이다. 용호상박. 두 강자의 그 승패는 흥행에 성공한다. 여러분 적벽대전 아시죠? 제갈량 조조. 다들 아십니다. 중국의 삼국지 우리나라 조조와 그 관중 패권을 다툰 장수 중에 초기에 마초가 있었습니다. 진용은 그 조조에 비교했고 호랑이띠는 그때 마초에 비유됐습니다. 마초는 유비의 5장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손권과 유비의 연합작전으로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는 용호상박이라고 했죠. 동관에서 마초 군대와 이렇게 대치했고 이 싸움에서는 진용이 조조가 그 대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띠는 진용에 관대하다. 마음이 넓어서 관대가 아니라 암에 벗어납시오. 머리에 띠를 두르고 허리에 벨트를 차죠. 왕세자에서 왕이 되거나 왕비가 되면은 이렇게 머리에 큰 걸 쓰고 그렇게 되죠. 그걸 관대라고 합니다. 관대. 그러면서 서로 상박이기 때문에 용은 호랑이띠를 보면 장생을 합니다. 살아납니다. 거기에 비유되는 이치로 장소에 따라 이기냐 지냐는 있지만 두 강자에게 한 군데만 한쪽만 낭패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팔자에 진이 있고 호랑이를 보면은 용행호보가 됩니다. 용행호보. 호랑이와 용이 나란히 걸어간다. 우이풍이 당당해진다. 용행호보. 나란히 걸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자생 윤 전 대통령께서 이민년 호랑이띠에 서로 상생이 돼서 장생과 반대가 돼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그런 이치입니다. 개인한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왕한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용날 태어난 경자생 윤 전 대통령이 관대를 차서 당선이 된 이치이다. 이 호랑이띠와 용띠 얘기를 하면 신이 나옵니다. 사신이 있습니다. 사계신, 사신. 좌청룡, 창룡이라고 합니다. 좌청룡, 오백호, 전주작, 후현모. 오백호도 인왕산 쪽, 그리고 전주작, 저 남산 방향. 잘 아시죠? 그렇게 해서 좌청룡, 오백호, 천주작, 후현모의 사길신이라고 하고 줄여서 사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호랑이띠가 용띠만을 보는 게 아니고 호랑이띠가 수리라는
술이라는 인술, 이게 호랑이인 개술, 술이라는 글자와 합작을 합니다. 인은 호랑이띠도 되지만 표범도 들어갑니다. 또 술은 개띠도 되지만 늑대 이런 것도 됩니다. 늑대와 호랑이가 만났을 때 푸른 초원에 먹이가 많으면 둘이 다투질 않는다. 그래서 그냥 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늑대와 호랑이 표범이 합작을 하니 이런 때는 평화로운 그림이 펼쳐진다. 자, 소련과 미국이 둘 다 똑같으면 그냥 대치하고 있죠. 잠시 그거를 평화라고 하죠. 한쪽이 기울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이런 기운입니다. 이래서 이를 호랑이띠 개띠의 인술 합작이라 한다. 또는 인술의 인생과 술시의 암장이라고 늘 하죠. 보이지 않는 곳, 어두운 곳, 지하, 창고, 신정무라는 신금, 정화, 무토라는 이 글씨가 숨어 있습니다. 신금은 날짐승에 해당됩니다. 매, 독수리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날짐승으로 호랑이띠를 보면은 진기함이 있다. 날짐승이 호랑이띠를 보면 진기함이 있다. 여기서 두터운 합생의 뜻이 나타나는데 왜 진기하냐? 호랑이가 독수리를 보고 여우가 잡아놓은 새를 매가 채가는 이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는 맹수에 속하지만 독수리도 맹금에 속합니다. 똑같이 사나울 맹을 쓰는데 여기는 금수, 여기도 맹금. 둘은 먹이 다툼의 모습을 드러내지. 호랑이띠는 먹이 다툼에 이렇게 다투질 않습니다. 양보를 하거나 확 잡아서 먹지. 그러나 반면에 이 신금인 독수리, 매 이런 날짐승은 이 수리과는 맹수가 잡아놓은 탁 먹이를요 그냥 날라와서 채갑니다. 그래서 호랑이, 맹수를 독수리, 맹금 이런 것이 따라다니면 수월하게 먹이를 구한다. 이게 다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 KBS 왜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호랑이가 막 잡아놓은 먹이, 표범이 잡아놓은 먹이를 독수리 떼가 쫙 와서 막 귀찮게 하죠. 떼거리로 와서. 그러면 호랑이, 표범은 그냥 피해버립니다. 먹이를 놓고. 그러면 그 먹이는 독수리 차지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진귀하다. 맹금류가 맹수를 보면 고맙다, 귀하다. 먹이를 해주니까. 이것처럼 사람관계에서도 여러분 재벌이나 부자 친구를 따라다녀 봐보십시오. 더불어 나도 갑부가 됩니다. 응? 되는 경우를 그렇게 허다하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드라망의 인연법을 중시하고 엄마들은 너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이게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호랑이는 인술, 개와 합작도 있지만 또 호랑이는 돼지와도 합을 합니다. 호랑이가 돼지를 보면요 촥 가서 달려들어서 잡아먹든지 배가 부르면 같이 놉니다. 이런 이치에서 인 호랑이띠와 해 돼지띠에는 멧돼지도 있겠죠. 합인데 해 돼지띠가 인 호랑이띠를 생합니다. 왜? 호랑이가 배고플 때 내가 잡혀먹어서 그 사람이 다시 지존이 살아나게 하는 이치입니다. 기업에서 합병한다고 하죠.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예. 또 우리가 합작을 한다. 창업을 할 때 누구와 합작을 하죠? 이런 이치입니다. 창업을 하는데 친구와 해야 돼요? 작은아버지가 해야 돼요? 아니면 시댁과 해야 돼요? 친정과 해야 돼요? 이런 걸 물을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 호랑이띠와 해 돼지띠에는 돼지띠의 암장에 지하에 있는 숨어있는 창고에 금고에 무갑임이라는 임수가 들어있습니다. 무토 갑목 임수가 들어있습니다. 요 임수 잘못 썼네. 임수. 그러면 이 임수가 이 수생목해서 물이 있어야지 뭐가 되죠. 수생목해서 이내가 한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 재밌지 않으세요? 좀 어려워요?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를 다 이해가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까지 좋은 인연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낭패가 있습니다. 악연의 궁합도 있습니다. 그러면 호랑이띠가 뱀띠를 만났을 때 병이 듭니다. 병. 호랑이가 나 저 사람 만나서 아프기만 해. 친정에서 시댁으로 갔더니 병 만들었어. 매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병이 드니 이거를 갖고 호두삼이. 여러분 용두삼이 들어봤죠? 용두삼이 들어봤듯이 여기에 호두삼이입니다.
죽도록 돈 벌려고 하다가 주식에 목돈을 쳐넣었더니 바셔지더라. 유명인이 데려다가 기획사 잘못 만나서 사기당하더라. 그래서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을사년에 호랑이 띠는 창업, 동업, 이직, 부동산, 주식, 또 멀리 이민 가는 거 등등 가급적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굳이 해야 한다면 월강사 저 법주에게 좀 물어보면 되겠죠. 아시겠죠? 네. 뭐 꼭 저희 집에 오라는 게 아니라 전화로도 상담이 되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에서 인 호랑이띠와 말 오띠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왜 거리를 두냐? 이거는 호마라고 해서 호랑이와 말은 자 장수가 말이 딱 와서 말을 딱 탔습니다. 그런데 자 호랑이가 왜 거리를 두냐? 장수가 말을 타는 순간 이 사냥 화살 신금으로 신금 여기 신정모 있죠? 신금으로 날짐승이라고도 했지만 신금 화살로 범을 죽이러 옵니다. 호랑이 지존의 나를 잡으러 옵니다. 응? 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인 호랑이띠는 오 말에서 사합니다. 말띠는 호랑이를 만나면 사합니다. 말띠. 말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이해하시죠? 굉장히 재밌죠? 이성계가 다 말을 탑니다. 물론 이성계는 막 함부로 살생을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 화살로 호랑이를 잡으러 가야 됩니다. 또 말을 탔습니다. 내 말을 타고 오는 말만이 아니고 사슴입니다. 내 말을 타고 사슴 나를 잡으러 옵니다. 장군들이. 그래서 인과 오는 둘 다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업도 정말 잘해야 되고 좋은 띠를 만나서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결혼하자마자 이혼하고 결혼하자마자 사별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이치입니다. 응? 그래서 팔자에 인 호랑이 띠는 오 말띠와 합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거리를 둬야지 길조다. 길조. 좋은 기운이 온다. 여기 길조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좀 저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글씨가 나오길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피장봉호라고 합니다. 피장봉호. 노루를 피하니 범이 온다. 이거는 장애를 건너니 더 큰 고난이 온다. 재난이 겹친다. 더욱더 어렵게 된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제거했더니 더 큰 어마어마한 게 있더라. 그러니까 이웃끼리 막 나빠해요. 직장에서도 막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거했더니 막강한 사람이 와갖고 나를 더 괴롭혀요. 이거는 또 운이 좋을 때는 나쁜 사람이 갔더니 정말 귀인이 와서 나를 도와주더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악연에서 뭐 인미 호랑이가 양을 보는 것도 있고 왜 호랑이가 닭을 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건 썩 좋은 궁합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거는 크게 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조용할 때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무서운 거 정말 인신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신충 악연 중에 불면호구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 호랑이띠가 표범이 너무 배고프니까 평소에 죽이지 않던 잡지도 않던 원숭이를 습격합니다. 이거를 인신충이라고 합니다. 범이 원숭이를 습격할 때는 둘 다 최악입니다. 너도 배고프고 나도 굶주려 있고 이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불면호구 만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둑에서 상대편 바둑이 석점을 더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나는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시는 쌍방이 절지다. 어떻게 방법이 없다. 자 국회의원 배지 달려다가 돈 날려 관제고설 시비에 걸려 집안이 풍비박신 난다. 이런 거 상담하러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은 4구의 수입니다. 신 원숭이는 4구의 숫자이니까 4마리나 9마리의 원숭이가 범이 나를 잡아먹을 때 원숭이도 합을 해서 떼거리로 범을 방어를 하면 범도 지존도 목덜미 덜쳐 살점 나가 피바람이 붑니다. 그렇게 해서 피바람이 불어서 너도 죽고 이 호랑이 지존도 가죽이 찢겨갖고 방법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피바람입니다. 어쨌든 지존 범도 죽지만 대다수 원숭이는 범의 예리한 발톱에 그여서 내장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섬찟하고 무서운 인신충입니다.
이렇듯 인간사 역사의 다양한 중대사를 두고 동물 상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명리에서는 좀 더 실제적이고 개인의 성정과 행동, 환경 패턴의 일면을 비유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쓴다. 아시겠죠? 월강사 법주의 바람소리였습니다. 법주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 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